암치료 혁명을 이끌어가는 건강 강좌 유전자를 지켜라.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다양하고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그 100조 개의 세포를 다 해석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세포만 있으면 우리 인체를 똑같은 인체를 복제해낼 수 있다. 우리 최근에 줄기세포에서 황우석 박사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포 하나만 있으면 똑같은 것을 복제해낸다. 그렇다는 것은 세포 속에 있는 세포 핵 속에 염색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안에는 유전자, 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해석을 잘 하면 우리 인체의 비밀을 해석할 수가 있고 질병 치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런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질병이 온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유전자와 질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된 인간의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를 좀 살펴보면 1번 염색체의 이 부위가 변형이 됐다 그러면 전립선암이나 녹내장, 알츠하이머,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 1번 염색체의 이 부위와 연관성이 있고요. 대장암이다 하면 2번 염색체의 윗부분, 폐암이다 그러면은 3번 염색체의 어떤 중간 부위, 이렇게 해서 해석이 다 질병과 유전자의 관계를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변형은 과연 그러면 뭐가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건가? 이게 과학자들이 또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그 유전자의 변형의 주범은 활성산소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포도당이고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인데요. 숨 쉬고 밥을 먹고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흡수하는 것들인데,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가 차량에 끄름이 일어나는 현상처럼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는 이것을 간에서 물과 산소로 다시 이렇게 환원을 시켜주는데요. 이게 항산화 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성산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포막을 파괴하기 때문에 노화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질병의 원흉입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종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와 활성산소의 관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암을 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건강한 세포가, 정상 세포가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가 NK세포가 제거를 해주거든요.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높아질 때는 암세포를 어느 정도 제거해 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암덩어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덩어리는 이제 조그만할 때는 혈관이 필요 없지만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혈관, 신생혈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2mm 이하일 때는 자급자족을 하지만 좀 더 커지게 되면 새로운 혈관이 필요해서 그 혈관들을, 암 수술을 한 덩어리를 보면 혈관들이 이렇게 암 덩어리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암 덩어리들이 이제 결국에는 혈관을 타고, 그 혈관들을 타고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것이 전입니다. 그 부위에서 먹고 살 것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하는 것이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차단해 주는 것이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치료법, 2단계 치료법, 3단계 치료법에서 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산소가 주범이다. 유전자 변형이 돼서 활성산소가 주범이기 때문에 1단계 치료법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치료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작용이 많은 우리 메가비타민 요법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각종 효소 요법도 항산화작용을 대응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야채수나 해독수, 그다음에 각종 식이요법, 한약 또는 인삼 죽염에 굉장히 항산화작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염에 못을 넣으면 녹이 쓸지가 않아요. 일반 물에 녹을 쓰는 게 산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녹 쓰는 것이 산화작용이고 녹이 안 쓸게 하는 것이 항산화작용이니까 죽염 자체가 암 치료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레나제 요법이나 그런 다른 해독 요법도 항산화작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료법에 포함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암세포가 이제 암 덩어리로 가기 전에 이때 차단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NK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내추럴 킬러 세포, 자연 살상세포가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를 제거를 못해서 암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2단계의 치료 목표는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치료법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치료법은 NK세포의 전구물질인 사이노신 알파라는 해리 주사나 자닥진 주사 또는 산삼약침 또는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암노화 요법이나 다른 약침 치료법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 덩어리에서 암 전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신생혈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신생혈관은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해주면 되겠다라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항암단이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온나무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이러한 신생혈관을 어혈로 보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 3단계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암세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m 이하일 때는 새로운 혈관이 필요가 없이 자급자족을 합니다. 더 커지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혈관들이 막 형성이 돼서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보다 포도당을 18배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트로 우리가 암 진단을 할 때 포도당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 섭취가 또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탄수화물 중독에, 특히 설탕이 들어가거나 과당이 들어간 이런 것들은 음식에서 좀 줄이시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생혈관을 어혈이라고 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어혈이 뭉쳐서 암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암으로 가는 암성 어혈 단계로 표현을 했고, 온나무가 어혈을 풀 수 있는 약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 온나무 추출물을 가지고 임상 결과를 냈는데요. 폐암 3차기 말기 환자 85명을 상대로 해서 1년 이상 생존율이 한 60% 가까이 되고 2년 이상 생존율은 30%가 넘게 되는, 그래서 이 온나무가 시스플라틴 못지않은 항암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논문이 의학 전문지 NIH 논문에 언급이 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온나무 추출물로 실험을 한 결과 우리 계란이 부화되면, 병아리가 되면 계속 신생혈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온나무 처리를 하게 되면 신생혈관이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또 제거해주는, 암세포가 훨씬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항암 효과도 있는 그러한 어혈제가 항암단, 온나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